이번 강의에서는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일개 미분항이죠. 도함수가 일개인 그런 미분 방정식을 얘기하고요. 선형이라는 얘기는 차수, 그죠? 차수가 1인 거죠. 차수가 1입니다. 제곱한 항이 이제 1승인 거죠. 이것을 일개 1차 상미분 방정식 또는 일개 선형 상미분 방정식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자, 이것을 이 미분 방정식을 풀면 y는 형태의 어떤 함수 형태로 나타나죠. 자, 그럴 때 이와 같이 일반해가 구해지게 됩니다. 약간 좀 복잡하게 보이게 되는데요. 자, 이런 형태의 일반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먼저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는 얘기는 선형이라는 얘기는요. 종속 변수 y, 그죠? 종속 변수 y와 각 도함수들의 차수가 1차인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함수 밑에 같으면 이거죠. 이게 이제 도함수의 차수죠. 차수가 1차인 거고 종속 변수 y도 이제 1차죠. 1차. 그러니까 거듭 제곱이 1차죠. 1차. 한번 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y의 1승이라 그런 얘기죠. dx, dy도 1승인 거죠. 표시는 안 하죠. 1승은. 이런 것을 우리는 선형 미분 방정식으로 얘기합니다. 예를 다시 말하면 1차 미분 방정식을 우리는 선형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의 형태는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dx, dy, 그 다음에 px, y, qx 이런 형태가 되죠. 자, 그래서 독립변수는 x가 되는 거고요. 종속변수는 y가 되죠. 자, 그런데 y 앞에는 px, x에 대한 함수, 또 이쪽은 이제 이 x에 대한 함수, qx 이런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양변에 이것을 곱해줍니다. 양변에 2의 인테그럴 px dx 이거를 곱해주는 거죠. 2의 그렇죠. 이것을 곱해주면 이거에 곱해졌습니다. 이렇게 곱해지고 여기에 이렇게 곱해졌고요. 여기에 이렇게 곱해졌죠. 위식에다가 그대로 곱한 거예요. 자, 이렇게 곱해 놓고요. 일단 이것을 일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y에다가 2의 인테그럴 px dx 이것을 미분한 것을 한번 구해 봅니다. 이걸 구해 보면 자, 이걸 구할 때 곱의 미분 공식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곱의 미분 공식은 이와 같이 y는 fx, gx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때 y 프라임 미분한 거죠.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해주고요.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놔두고 뒤에 걸 미분해서 곱해줍니다. 이런 형태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앞에 거 미분했죠. 그죠? 미분해서 이거 같이 써주고 뒤에 건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앞에 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 거는 그대로 놔두고 뒤에 걸 미분했죠. 뒤에 걸 미분하면 요걸 미분하면 그죠? 이걸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만히 보면은 이것을 가만히 보면 위에 거하고 같죠. 그렇죠? 위에 거하고 같습니다. 자, 위에 거하고 같도록 이렇게 해준 거예요, 사실은. 자, 요와 같이 이제 요것을 그럼 같으니까 요걸 쓸 수 있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써줬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와 요걸 같으니까 이것도 같으니까 여기다 써줄 수 있죠. 자, 그래서 요와 같이 써주게 되면 이것을 양변에 적분을 해주면 왼쪽은 이와 같이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오른쪽은 이제 적분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y는 하면 이것을 양변에 이것을 나눠주면 되죠. 나눠주면 이와 같이 이제 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를 우리는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좀 복잡해 보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유도할 때 보면은 유도할 때 이 식에다가 2의 인테그랄 px dx를 곱해줬죠. 그리고 이거하고 같은 게 나오도록 요것을 만들어 준 거예요. 요걸 만들어 줬어요. 자, 그렇게 해서 같게 나오도록 요거를
요거를 이런 형태로 해보니까 요거랑 이제 같도록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요 두 개가 같으니까 요것도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다라고 놓으니까 y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죠. 자, 이런 형태로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의 공식을 유도했습니다.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와 같이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죠. 이와 같이 되어 있을 때 이 부분이 px가 되고 이 부분이 qx가 되죠. 자, 이와 같이 px, qx를 놓고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 주면 됩니다. 공식에다가 이 부분이 px죠, 그죠? px, 이 부분이 qx, p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이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뒷부분 이 부분이 계산됐죠. 자, 5x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그대로 내려왔고요. 자, 이 부분을 계산했죠? 이 부분은 마이너스 5x 이렇게 된 거고요. 적분해서 이 부분을 이제 또 적분해 줍니다. 적분해 5분의 1 앞에 나오죠. 자, 그리고 2의 5x 그대로 써줍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제 계산하면 10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곱해줍니다. 여기 곱해주고, 여기 뒤에도 곱해주죠. 그러면 앞에는 10이 되고, 뒤에는 C에 2의 5X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반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면, 자, 이것도 이제 이 부분이 PX, 그죠? PX가 1이고, QX가 이거죠. QX가 2 코사인 X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 구하는 공식에다 넣습니다. px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qx가 들어가고, 여기 px가 들어가죠. 그렇게 되고, 이것을 계산해서 이와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상수를 앞으로 끄집어냈습니다. 앞으로 냈고, 이 부분을 계산해줬죠. 그래서 x가 됐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적분해줘야 되는데, 이런 형태의 적분은 우리가 부분적분법을 이용할 수 있죠. 부분적분법을 이용해서 이것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자, 부분적분법은 여기서는 이제 계산하는 걸 생략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부정적분을 구할 때 부분적분법을 구하는 그런 강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것을 해서 계산을 하면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나오게 돼서 이 부분적분점 적분 여기 적용한 거고요. 자, 이것을 이제 여기 곱해줬죠. 곱해주면 이와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와 같이 되죠. 또 이렇게 곱해주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반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회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미분 방정식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회로에서 직류전원이죠. 직류전원. 스위치가 달려있고, 여기 저항이 있고요. 여기에 L소자, 인덕터가 있죠. 인덕터가 있을 때 스위치를 탁 닫으면 여기에 전류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가, IL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가, 이것을 이제 구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회로 해석을 하는 방법,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을 적용하면 되는데요. 스위치를 닫았을 때죠. 닫았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런 얘기인데, 전압 법칙 이렇게 따라가죠.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V, 마이너스 2, 그죠? 마이너스 2. 이쪽은 IR이죠. IL, 이쪽이 흐르는 전류가 IL이기 때문에 IR, 전압 강하죠, 여기는. 그 다음에 이쪽은 VL,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VL, 인덕터의 VL은 이와 같이 됩니다. L, DT, DL, DIL,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넣은 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각각 값이 주어져 있죠. 1V, 5, 15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들을 넣어줍니다. 여기서는 이제 L은 1이에요. 1. L이 1이라고 가정합니다. L. 여기 L. 1 헨리가 되죠. 1이라고 가정합니다. 자, 그래서 L이 이제 1이 넣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값을 넣었고요. 자, 이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 형태로 요게 px, 요것이 qx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한 거죠. 자, 그리고 선형 미분 방정식,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의 일반에 구하는 공식을 넣어줍니다. 여기에 px, 그 다음에 qx, px 이렇게 들어간 거죠. 자, 그렇게 되고 이 부분을 계산했습니다. 이와 같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것을 이제 요거를 계산했죠. 계산해서 10의 t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자, 페이지에서 계산한 결과고요. 자, 여기에서 이것을 적분하면 이와 같이 되죠. 이와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곱해줍니다. 이렇게 곱해주면 여기는 이와 같이 나오고 뒤에는 이와 같이 되죠. 자, 그러면 이 회로에서 이 스위치를 닫았을 때, 닫기 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전류 안 흐르겠죠. 오픈되어 있으니까 전류가 안 흘러요. 자, 그러면 전류 IL은 0이에요. 0.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실은 여기 인덕터에서는 전류가 잘 안 바뀝니다. 전류가 순간적으로 바뀌질 않아요. 천천히 변하죠. 자, 그래서 T가 0일 때 IL은 0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을 넣으면 T가 0일 때 여기다 0 넣으면 되겠죠. 0을 넣고 그 다음에 결과 0이다 이렇게 넣으면 되죠. IL이 0이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1이 되죠. 1이 되고 C는 마이너스 10분의 1 이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IL을 계산해 보면 IL은 이와 같이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10분의 1이죠. 그리고 지금 10분의 1을 묶어냈어요. 이와 같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함수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이 함수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보려면 그래프를 그리면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그 그래프를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그렸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은 T가 이제 증가할수록 이렇게 천천히 증가하죠. IL은 천천히 증가해요. 스위치를 탁 닫았을 때 전류가 천천히 증가하죠. 천천히 이렇게 증가해서 여기서 이제 급격히 증가하죠. 그렇죠? 급격히 증가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IL이 0.1, 그죠? 0.1 암페어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0.1 암페어로 끝없이 근접해 가요. 그래프상에서는 이제 붙은 것으로 나오지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스위치를 닫으면 처음에 IL이 점점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그냥 직류처럼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L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나타내는 그런 함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